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폐업하거나 청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고은경 센터장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지급금을 남겨둔 채로 우리가 회사를 폐업하거나 청산을 하면 그냥 진행하시면 정말 회사 문을 닫는 순간 대표님한테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시고 나 회사가 좀 어려워서 닫으려고 한다 하고 폐업 신고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거 정말로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5억, 10억씩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폐업하면 회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금 빚을, 그러니까 이 빚을 대표님 개인 통장, 거기에다가 그대로 옮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폐업을 하면 가지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 번째는 청산 절차에서 추가로 터지는 세금, 세 번째는 회생을 신청하면 가지급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넷째는 폐업, 청산, 회상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순서, 이거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회사를 폐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가지급금 10억 어떻게 처리됩니까? 회사를 폐업하면은요, 회사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가지급금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회사에다 빌려다가 쓰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채권이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인 거고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어디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결국에 대표님 개인 자산 현금이든 무언가로 갚지 못하시게 되면은요, 미회수 금액을 대표님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너스 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를 줬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세금이 따라오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너스 상여로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당연히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 해에 근로소득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이 10억이었다. 그러면 10억이 한꺼번에 얹혀지겠죠. 내가 연봉을 1억씩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가지급금이 10억이 우리가 여기다 상여처분이 되니까 근로소득 더하기 상여처분 11억이라는 내 종합 소득이 생기죠. 그러면은 뭐 최고 세율 45% 구간에 지방세 다 하면은 49%, 50% 훌쩍 넘어가죠. 예. 거기다 이제 4대 보험까지 따라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실제로 현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일단 보게 되면은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내가 정말 가져다가 아파트라도 샀으면은 좀 덜 억울한데요. 우리가 기장에서부터 예전에 뭐 우리가 입증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거 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해놓고 또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리베이트라고 하죠. 사업비라고 하는데 많은 우리 업종들의 영역에 아직도 지금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참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대표님이 한 푼 써보지도 못하시고 이거를 상여처분돼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 가끔은 대표님들이 이제 좀 비정상적인 그런 거래를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이런 대상이 되거나 특히나 가공거래 이런 걸로 의심받아서 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제 나 그만하고 싶다라는 결심이 서시면요, 무조건 문 닫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가지급부터 이제 그 정리하는 단계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폐업하고 청산은 제가 이제 다르다고 들었는데 청산 절차로 들어가면 세금이 또 다르게 붙나요? 폐업은요, 말 그대로 나 사업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산은 회사, 그러니까 이 법인 자체를 그냥 해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자녀 자산을. 그리고 나서 법인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이제 세금이 한 세 갈래로 좀 나뉘어요. 아, 세 갈래요? 네, 그러면 네. 뭐 한 가지 한 가지 좀 설명 좀 그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거죠. 뭐 의제 배당이라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청산소득 법인세 좀 생소해요. 이게 뭐냐면 청산 시점에 자녀 재산 가액에서 자기 자본 총액을 뺀 그 금액에 법인세가 또 매겨져요.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 회사가 예전에 부동산을 이렇게 좀 취득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우리 쉽게 뭐 1억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 장부에는 1억이라고 잡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청산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 부동산이 아주 오래전에 매입한 거여서 지금 한 1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차익만큼 법인이 이익을 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인이 세금을 낼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가 바로 또 나와. 청산 법인세입니다. 예. 요거는 그 청산 법인세들을 조금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 재산 이 분배할 때 의제 배당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 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세금 자체가 꼭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의제 배당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두 번째겠네요. 그게 예. 두 번째입니다. 청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남은 재산, 그거는 주주의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출자한 자본금, 요거는 빼줍니다. 요거 내가 1억 출자했는데 우리 회사에 10억이 남아있다. 그러면 1억은 빼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 요거는 꼭 배당받은 것과 같다 해서 의제 배당 종합소득세로 또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단계에서 청산소득 법인세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주주 단계에서 의제배당 소득세를 한 번 더 내고, 이중으로 붙네요. 네,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지급금이 끼면 좀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그게 뭐냐면 가지급금은 회사 장부에서 받을 돈, 이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청산 시 자녀재산 그 평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받을 돈, 지금 우리 장부에는 1억밖에 없는데 가지급금이 10억 있어. 장부에는 이게 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1억이라는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중으로 붙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도 세무상 손실로 이거를 털어놓는 게 매우 까다롭죠. 그래서 세 번째 관례는 본분 1에서 말씀드린 대표, 이 상여처분 소득세입니다. 청산 절차 중에도 미회수 가지급금은 결국에는 대표님한테 이게 상여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산을 가지급금이 남은 채로 이제 진행하시면은 청산소득 법인세 그리고 의제배당 종합과세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가지급금이 있으셨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돼서 대표님 상여, 소득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터지는 셈이죠. 그래서 청산 결심하셨다라고 하면은 청산 개시 그 이전에 가지급부터 그렇게 깔끔하게 0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지 세금이 한 갈래로 좀 줄어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좀 다른 선택지인데, 만일에 이제 법인, 네.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힘들어서. 이때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결 있죠. 그러니까 기업 회생은 폐업, 청산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법원 절차인 거고요. 그러니까 회생은 내가 계속 회사를 운영을 할 건데 정말 살리기 위한 절차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이제 채무를 좀 탕감해 주죠. 그래서 회생 채권을 정리하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가지급금은 회사가 이 대표님한테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이 회생 절차에서는 회수 대상 이제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자산 중 하나가 대표님이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이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회생을 신청하면은 법원하고 이 관리인이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 대표님이 갚지 못하면 이것 자체가 회생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데 채권자들은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빌려갔는데 왜 못 갚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우리 회사가 힘들어졌는데 그 채권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채권자이지만 대표님한테는 채권자이지만 은행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거래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럼 회생 신청 직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생 절차 개시 전, 뭐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편파적인 거래라고 하죠. 이런 거는 부인권 대상이 돼요. 부인권 그래서 대상이 네네. 된다. 예. 예를 들어서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가지급금을 뭐 정리하려고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사 자산을 활용해서 많이 하시는 게 자기 주식으로도 하셨고 뭐 배우자 증여 소각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정 자산을 뭐 헐값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특정 자산을 헐값에 또 뭐 낮은 가격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하시면 법원이 그 거래를 무효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생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가지급금 정리도 이 시점과 방식을 되게 보수적으로 설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쓸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회생을 갈 거다 하면은 부인권이나 배임 이슈 때문에 함부로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러면 회사가 회생을 성공하면 가지급금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이 회생 인가가 돼서 회사는 살아남더라도 대표님이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뭐 그 채무는 또 따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회생됐다고 해서 대표님의 개인 채무가 이게 면제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회생을 마친 회사가 다시 정상화돼서 대표님께 가지급금을 회수를 이제 요구를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대표님이 또 채무 해결을 하셔야죠. 아, 그러면 이제 회생은 회생대로, 네. 가지급금은 가지급금대로 따로 이게 짐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회생 신청 훨씬 전부터 가지급을 정리해 두는 게 정말 깔끔합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직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부인권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대표님, 그러니까 회사는 대표님한테 채권이 있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주지 못하는 또 회사를 상대로 또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그거를 좀 개인의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운신의 폭도 줄어들고 좀 리스크가 커지죠. 아, 신중하게 움직여야 네네.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되는지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뭔가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보내드리는 순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가지급금 정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자산, 부채 이거를 구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폐업을 할 건지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좀 회생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사업을 영위해 보실 건지 어떤 갈래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일단 가지급금 정리가 이제 최우선순위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 결이 딱 결정이 되면 폐업이냐 청산이냐 회생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맞춰서 가는 거지 이거를 그 전에 그러니까 검토해야 되는 게 가지급금과 회사 자산과 부채 이 구조 점검이라는 거죠. 지금 가지급금을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지급금 정리는 회사가 이익이 나고 잉여금이 있을 때 그 카드를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당을 하던 좀 시간을 텀을 두고 가는 거죠. 배당을 하던 자기 주식을 하던 뭐 자산을 양도하고 뭐 상계를 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단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폐업이나 청산을 결심한 시점은 이미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회사의 자산보다 가지급의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러면 정말 답이 좀 나오기가 어렵지만 뭐 그것도 저희는 이제 또 방송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케이스도 또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폐업이냐 청산이냐 회생이냐 이거 입에 올리는 순간 특히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진짜 골든타임은 그 어떤 결정을 하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급을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셔서 알고는 계세요. 근데 막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회사가 뭐 한참 잘 운영이 될 때는 고민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어졌고 나는 한 푼 가져다 쓴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옆집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저희한테 많이 의뢰 들어오는 건이에요. 그러면 뭐 가지급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미 네네. 이제 대표님이 결정을 내리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미 결정하고 저희한테 오신 경우. 그래도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만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절차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라도 이 단기간에 정리가 가능한 방법을 이제 검토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줄이고. 근데 회사에 부동산 같은 자산이 남아있다. 그걸 또 좀 활용해서 가지금 줄이고 들어가야 뭐 세금 이 세 갈래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갈래에서 한 갈래로라도 좀 줄일 수 있기도 하고요. 뭐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생인지 청산인지 단순 폐업인지 이거 그렇다면 회생인지 청산인지 아니면 단순 폐업인지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회사가 사업성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문제라면 이거는 회생 고민해 보실 만해요. 근데 워낙에 내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앞으로 내가 좀 사업을 영위를 잘해서 유동적으로 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어렵다. 그럼 좀 탕감 받아야죠. 은행 금리나 이런 것도. 근데 사업성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자산이 부채보다 또 많으면 뭐 청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자산이 부채보다 적고 또 이 회생 가능성도 없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데 어느 길로 가도 가지급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 때문에 절차가 꼬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결정하기 전에 제가 지금 아주 심플하게 세 갈래를 말씀드렸죠. 뭐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회생. 뭐 사업성도 더 이상 없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이거는 뭐 청산. 자산이 부채보다 적고 회생 가능성도 없으면 파산. 되게 쉽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막상 재무제표 열어보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떤 갈래로 가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하고 현재 재무 상태 그리고 가지급금 규모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리하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급금을 남긴 채 폐업하면은요, 미회수 금액 전체가 대표님 상여 처분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오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건데도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청산 절차에서 청산소득세가 세 갈래로 나뉘는데 청산소득 법인세 있다. 이거 좀 놓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의제배당 종합과세된다. 그리고 대표 가지급금 있을 때는 상여 처분돼서 이거는 뭐 소득세가 더 추가로 부담된다. 이 세 갈래 세금이 동시에 이제 터진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업 회생 신청하면 가지급금은 회수 대상 자산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뭐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하신다. 이거는 부인권 위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살아나도 대표 개인의 채무는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순서가 핵심이죠. 순서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무조건 가지급금은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뭐 절차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회생으로 갈 건지 청산으로 갈 건지 또는 뭐 파산으로 갈 건지 뭐 폐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결정 전에 이거를 좀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가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 청산, 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세무법인 신유대에서 준비한 이제 패키지가 있습니다. 청산 패키지. 그걸 좀 통해서 세금과 절차를 한번 저희랑 상의해 보신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은경 센터장님하고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세무법인 신유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